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3명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각각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심 잡기의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 33곳이 참여한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채용 정보는 물론 모의 면접 등이 이루어져 구직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양과 순천 등 전남의 기초의원들도 최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가 새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남도에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의 경제 부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 대해 5.18 혁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을 찾았습니다. 5.18 유족,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했던 청년과의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의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해 결국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며 광주의 영령이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국민의힘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권 경제 부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I 선도도시 광주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SOC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1위를 내줬던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호남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이 후보의 1박 2일 호남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동연과 김경수 등 두 후보도 광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장성 황룡시장을 돌며 지역민들을 만난 김동연 후보. 아리백 서해안 벨트를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전남 국립의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광주 빅그린 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 일원을 AI 모빌리티 융합 기반 대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첨단 혁신 산업을 부흥시켜 젊은이들이 지역을 등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흥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핵심을 두고 그렇다면 첨단 혁신 산업 또 신성장 산업들 부흥시켜서 핵심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저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던 김경수 후보는 이번엔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호남의 사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 지방정부에 매년 5조 원의 자율 예산을 지원해 전남의 운명을 전남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호남을 AI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AI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게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의 결과가 호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선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호남권 경선에서 당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는 만큼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2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교수 300여 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선대와 목포대, 순천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 교수 301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이후 소용돌이 치는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포함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호남권 온라인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호남 경선의 첫날 온라인 투표는 23%로 집계됐습니다. 1일차 31%를 기록한 충청권과 46%를 기록한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서 호남 당원들의 투표 참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투표율 올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민주당 전체 112만 3,383명에 33%인 37만 1,105명에 이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3곳이 참여한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채용 정보는 물론 모의 면접과 진로 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어 구직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시도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이 저마다 부스를 차렸습니다.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까지 부스는 구직 청년들로 온종일 북적입니다. 기관들이 한 번에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준비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린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청년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광주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33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아와 금호, 엠코 등 지역 민간기업들도 참가해 구직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대충 들어봤는데 이제 현직자분들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연봉과 하는 일 들어보니 더욱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되는 채용 상담 외에도 모의 면접과 진로 설계, 직업 능력 진단 등 취업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취업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서 모든 기관의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고용률은 떨어졌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광주시는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취업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미국이 한국 내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와 정의당 전남도당은 최근 공장형 축산시설에서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이주 노동자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전라남도가 이주 외국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 지도와 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인권 문제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면 전남 경제와 관련 산업은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불법 합성한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해 11월 전해드렸는데요. 광양과 순천 등 전남의 기초의원들도 최근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광양시의회 의원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수신됐습니다. 메일에는 자신들이 의원들의 성비위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화폐로 약 1억 5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첨부된 음란 영상 속 남성의 얼굴에는 의원들의 얼굴이 불법 합성돼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 협박 범죄입니다. 특히 얼굴 노출이 오는 사진들은 게재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 주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야만 일반인들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5개 자치구 의원 중 9명이 불법 합성물로 협박을 받는 등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공인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합성을 위한 얼굴 사진이나 연락처 등을 구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범행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는 경우에는 일단 첨부 파일을 절대 열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에 최우선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피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노력이 되려 협박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약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갚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도박 자금인 걸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호응을 얻자 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기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만원주택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남도에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도군의 전남형 만원주택 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월 만원으로 전용 면적 60에서 84제곱미터 규모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월 임대료는 만원으로 기존 만원주택과 같지만 거주 면적이 더 넓고 거주 가능 기간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에 이릅니다. 청년 부부에게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서 맨 처음 신혼부부,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도를 시작으로 보성과 공, 신안 등 4곳에 내년까지 아파트 210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곡성과 장흥, 강진, 영암 등에 270호를 짓고 나머지 군들에도 2035년까지 모두 1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집값이 매우 저렴해지면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 이외에도 화순과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0세에서 39세 청년 5,900여 명이 순 유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의 복귀가 예고되면서 팀 전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이 내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전에 대타로 출전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김도영이 한 달여 만에 팀 전력에 복귀하면서 시즌 초반 부진에 빠진 호랑이 군단에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유기견 20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동물보호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유기견 보호시설과 미용, 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을 갖춘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이며 입양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됐던 전남 지역의 가축시장이 오는 28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8일 구제역 주의 단계인 영광과 장성, 담양 등 7개 가축시장을 우선 개장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구제역 심각 단계인 나주, 강진, 해남, 한평 등 6개 가축시장을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무안의 가축시장은 3km 방역대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된 뒤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광주 장애인 부부들이 지자체 지원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오늘 오전 광천동의 한 예식장에서 장애로 오랜 기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40대에서 60대 장애인 부부 6쌍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서구청은 부부들에게 맞춤형 호수 등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공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